이 지도부에 해당하는 사람과 이 실무진을 구성하는 사람 사이에 이념적으로 매우 다른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법치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그냥 법 하나로서 문서로서 법이 서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념적 가치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념적 가치라는 것은 헌법에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조, 3조, 4조입니다. 대한민국의 1조는, 헌법의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그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우리의 영토이므로 반드시 미수복 지역인 북한을 통일해야 된다 하는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에서 평화적으로 한다. 줄이면은 평화적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1조, 3조, 4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를 해가지고 자유통일함으로써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우리가 인류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국가 의지와 국가 목표를 1조, 3조, 4조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1조, 3조, 4조를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이념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수 세력, 우파 세력이 말하는 이념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이념입니다. 그것을 우파 보수 이념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파라고 불려지고 보수세력이라고 불려지지만 사실은 그것은 억울한 표현입니다. 우파라고 하면은 반은 우파고 반은 좌파 이런 식으로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층, 진보층 이렇게 대결을 하면은 진보가 뭐 근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편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된 이 대한민국의 목표 두 가지 목표죠.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인류국가를 건설한다. 그러나 그 자유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것을 거부하는 세력이 한국에서는 친북 좌익 세력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북 세력 또는 종김 세력이죠. 김정일 추종 세력, 북한 추종 세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1987년 이후 민주화를 틈타서 한국의 좌파 세력이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치를 붕괴시켜갔습니다. 이 친북 좌익 세력들은 반드시 법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법치를 존중하는 세력은 친북 좌익 세력이라고 불러주서는 안 돼요. 친북 좌익 세력은 한국의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존중한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친북 좌익 세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반북 좌파 세력으로 보아서 그것은 대한민국 편이라고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반북 세력. 김정일 정권에 반대하면서 다만 경제정책 부분에서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띈다 이런 거죠. 그러나 그런 세력은 사실은 한국에서 아주 미약합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좌파는 속성상 한국에서는 친북 좌익으로 가릴 수 있는데 반드시 헌법체제를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헌법체제를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헌법체제를 부정하지 않으면. 따라서 한국에서 친북 좌익은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생내적으로 반드시 법치를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라는 진보라는 월계관을 씌워줘서는 안 되고 오히려 파법 세력, 법을 부수는 세력, 파법 세력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준법 세력이다. 이렇게 법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분리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에 한국에서는 민주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누가 정의로우냐, 누가 불의한 자냐 하는 것을 가르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의한 자는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가장 정의로운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부가 또는 힘 있는 사람이 나서서 법을 어기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법을 어기고 시위를 하고 법을 어기고 감옥 가는 사람들이 정의로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모든 법은 지켜야 합니다. 악법은 고치면 됩니다. 또 악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법을 어기는 자한테 그 어떤 동정도 해서는 안 된다. 법을 어기는 사람을 아직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법을 어기면서 법을 어기는 것이 좋은 일 한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민주라는 이름으로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악당들이죠. 한국에서 구조적으로 왜 이 법이 어겨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가 1층, 2층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2층을 장악한 사람들 386 세대, 정교조 세대, 나이로 말하면 40대, 30대, 20대 이 세대들이 인구의 한 반쯤 됩니다. 이 세대들이 학교에서 좌경화 교육을 받으면서 바로 법을 경시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하는 그런 이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헌법 질서와 법을 우습게 알게 된다. 우습게 알게 되니까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또 법을 존중하고 법을 어겨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법을 어겨가지고 이름을 날리고 국회의원 되는 게 더 쉬운 방법 아니겠느냐. 이렇게 계산이 서른 것 같습니다. 이 계산을 이런 나쁜 계산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바로 이명박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지금 헌법 위에 6.15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노동당 규약 위에 김정일, 김일성의 표시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이 헌법 위에 6.15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6.15 선언은 김정일, 김대중이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일, 김대중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지금 있습니다. 6.15 선언은 왜 이게 위헌이냐 하면은 우리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6.15 선언 제2항의 통일 부분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그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한다 하는 요지의 이 2조는 사실상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의 가장 핵심에 있는 연방제 통일 방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헌법을 부정하고 동시에 남한의 친북 좌익 세력들한테는 반역 면허증을 줬습니다. 반역 면허증을 6.15 선언 이후에 검찰이 구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방제를 주장한 사람. 그전에는 연방제 주장하면 모조리 구속돼가지고 다 실형 살았어요. 왜냐하면 연방제 주장은 바로 적화 통일하자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적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나 6.15 선언 때 김대중 씨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검찰도 김대중 씨가 받아들인 연방제를 주장하는 것을 구속할 수 없다. 이런 논리적인 결과에 귀착이 돼가지고 친북 좌익 세력들이 멋대로 연방제를 선전하는 면허증이 됐습니다. 일종의 마패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6.15 선언을 폐기하지 않으면 헌법이 죽게 되어 있어요. 헌법이 죽든지 6.15 선언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간에 맺어진 약속을 다 존중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직후에 제 사이트에 글을 썼습니다. 만약 이게 진심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가 탄핵해야 된다. 6.15 선언을 지지하겠다는 대통령을 우리가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6.15 선언대로 하면은 적화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훨씬 과거보다 엄정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종의 수사적 표현으로 봐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6.15 선언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산마가 됐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죽어버렸습니다.